책에 관한 경험을 팝니다. 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2025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네요. 제가 이 이야기는 수백 번 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 첫 달은 어떠셨나요? 또 좋은 책들은 만나셨나요? 오늘은 제가 1월에 만난 책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흥미가 생기는 책이 있다면 한번 골라서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지난 1월 가장 먼저 만난 책은 김성한의 실패한 요더의 정치학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에 실려있는 요더라는 인물은 기독교 윤리학 분야에 있어서 꽤 중요했던 신학자입니다. 제세례파라는 전통이 주류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요더라는 신학자 때문에 그가 속한 제세례파 전통까지 함께 주목을 받게 된 그런 감까지 있었을 정도죠. 그런데 그런 요더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교에서 제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오랜 기간 저질러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아직 성범죄에 관해 오늘날 수준의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고 또 그가 차지하고 있는 교단과 학계 내 지위 때문에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죠. 이 책은 그의 범죄를 처리해온 오랜 교단 내 과정을 정리한 책입니다. 결국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단죄는 사망한 이후에나 이루어졌는데요. 저자는 단순한 사건의 경과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어떻게 사건의 매듭이 풀리게 되었는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담아냅니다. 의미가 있는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2월 중에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만난 책은 정석원의 다시 성경을 찾아줘입니다. 저자의 전작인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과 초심자를 대상으로 성경에 개관을 해주는 책입니다. 학문적인 느낌보다는 실용적인 느낌이 좀 더 강했던 그런 책이죠. 1, 2부에서는 성경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주고 3부에서는 구약, 4부에서는 신약을 한 번에 다룹니다. 마지막 5부에서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필요성과 이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이 더해져 있죠. 개인적으로 내용이 특별히 새롭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사실 책 자체가 개론서니까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 저 같은 사람 보라고 만든 책은 아니겠죠. 하지만 애초에 목적인 초심자들에게 성경 전체를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구약과 신약을 지하철 노선도처럼 배열해서 이미지화한 부분은 공을 좀 들였고요. 물론 성경이라는 방대한 책을 고작 몇 개의 장들에 다 담아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몇 개의 중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성경을 요약하면서 성경 읽기와 공부의 첫걸음을 떼게 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참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관한 이해의 폭도 점점 깊어질 테니까요. 세 번째로 만난 책은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제목이 꽤 유명한 소설이지만 저는 이번에 처음 제대로 읽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에 관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점은 역시 제목인 프랑켄슈타인이란 이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괴물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실은 그걸 주도한 젊은 과학자의 이름입니다. 저는 프랑켄슈타인이 왜 그런 작업을 했는가 하는 동기에 눈이 좀 갔는데요. 애초에 별다른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한다는 식의 기술주의적 과학자들의 면모가 언뜻 묻어나는 부분이죠. 기술이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반복되는 구호인 것 같습니다. 유전자 복제 기술이라든지 최근엔 AI 기술 같은 것들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들리죠. 고전 소설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은 현대에도 여러 가지 의미로 읽히는 그런 책들인 것 같습니다. 이 책도 다양한 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한 과학의 무절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이나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 사이의 공존, 외모지상주의의 폐해 같은 것들이요.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그리 어렵지도 두껍지도 않은 책이니 한번 손에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1월 네 번째로 만난 책은 강승일이 쓴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점술입니다. 제목처럼 이 책은 고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점술이라는 전통의 근원을 그 주변의 다양한 강대국들의 문화라는 맥락에서 읽어보려고 시도하는 책입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점술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인근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점술 관행의 흔적이 신구약 성경에서도 발견된다는 거죠. 이 책의 중요한 공헌 중 하나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히타이트와 가나안 지역의 점술 문화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잘 분류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뭔가 비슷해 보이는 문화들 가운데서도 점술에 관한 인식은 꽤 달랐구나 하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예컨대 파라오가 신의 아들로서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집트에서는
상대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 신에 대한 두려움이 약했고 덕분에 점술이 덜 발달했다는 거죠. 저는 좋은 책이란 탁월한 통찰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복잡한 내용을 잘 정리했거나 둘 중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은 두 번째 의미에서 좋은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장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꼭 다시 찾아보게 될 그런 좋은 참고 자료죠. 다섯 번째로 만난 책은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표지에 쓰여있는 저자의 이름에는 팀 켈러가 적혀있지만 실은 12명의 서로 다른 저자들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영역에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도처에 박혀있는 차별적인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적어놓은 일종의 수기 또는 간증 같은 느낌의 책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는 용광로와 같다는 표현을 종종 하는데요. 사실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쉴 새 없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런 종류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벽은 굉장히 높고 단단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괜찮은 책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정치 갈등에서 비롯된 굉장히 극심한 분열과 그로 인한 혐오의 정서가 고조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아 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이 즈음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닌가 싶네요. 여섯 번째 책은 일의 철학이란 책입니다. 이건 구름책방에서 하는 젊은 직장인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으려고 미리 열어본 건데요. 스탠퍼드 대학교에 개설된 디자인 스쿨에서 했던 강의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모았습니다. 디자인 스쿨이라고 해서 예술대학이나 공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생 디자인이라는 다분히 인문학적인 접근이죠. 이 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을 그 중심 주제로 합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늘 즐겁지만은 않죠. 온갖 종류의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거나 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충돌도 있고 그러면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요. 이 저자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일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좀 바꿔볼 것을 조언합니다. 이 책의 핵심인데요. 예전에 읽었던 미움받을 용기 같은 책이 살짝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실제 상황은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관점을 바꾼다고 매끄럽게만 풀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책이 소용없는 건 아니죠. 종종 우리는 당면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쩔쩔맬 때가 있는데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일과 우리 자신 사이에 적절한 거리감을 회복시켜주면서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책입니다. 1월 7번째 만난 책은 살아있는 종교개혁입니다. 제목이 꽤 거창한데 사실 내용과 제목이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살짝 듭니다. 저자가 2명인데요. 먼저는 종교개혁에 관한 간략한 역사 정리가 나오고 이후에는 복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글이 따라 나옵니다. 애초에 두 글은 서로 밀접한 연결을 지닌다기보다는 그냥 두 개의 글을 묶어서 하나의 책으로 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두 개의 글 자체는 읽을만 합니다. 종교개혁의 약사도 복음주의 핵심을 설명한 글도 충실하게 잘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적혀있는 프로테스탄트 기본 진리와 정신을 찾아서라는 문구에 따라서 읽으면 또 괜찮은 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제목이 문제였어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책의 제목이 담고 있는 내용을 다룬 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종교개혁 정신은 어떤 식으로 실천되고 있는지 또 실천되어야 하는지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요. 개혁의 후예를 자칭하는 수많은 개신교회들에서 정작 개혁의 정신을 찾아보기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8번째 만난 책은 윤영희가 쓴 윌버포스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의 일생을 다룬 일종의 전기인데요. 윌버포스는 전 세계 최초의 노예무역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주역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 그의 일생에 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접할 수 있었죠. 윌버포스가 특별히 더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고 그의 그리스도인 됨을 정치의 영역에서 실현하려고 평생을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노예무역 폐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정파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자신을 선출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정치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새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그때마다 기독교인은 그 중에 몇 명이고 하는 보도가 나오지만 정작 의원직을 그렇게 신앙에 충실하게 하는 사람을 몇 명이나 봤을까 하는 생각도 드니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단숨에 읽어버렸습니다. 이 책은 한번 추천하고 싶네요. 지난 1월 마지막이자 9번째로 만났던 책은 알고리즘, 패러다임, 법이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솔직히 고백하자면 읽어나가는데 꽤나 애를 먹었던 책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책이 정확히 뭘 다루고 있는지를 캐치하지 못한 채로 읽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제목만 보고서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짐작이 잘 안 되잖아요. 결국 다 읽고 나니 이 책의 주제가 보였습니다. 규칙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역사라는 걸 한 권에 다 담을 수는 없는 법이죠. 때문에 저자는 규칙과 관련된 주요 장면들을 하나씩 묘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여기서 제가 초반에 길을 좀 잃었었는데요. 그 장면들 사이의 연계가 생각만큼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저자는 우리가 흔히 어떤 예외나 다른 길로 빠질 가능성을 차단한 채 딱 정해진 대로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규칙이라는 것에 생각보다 많은 예외들과 뒷문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정치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법질서 자체에 도전하는 무법자들과 폭도들의 이야기를 자주 뉴스로 보게 되는데요. 법, 규칙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 힘들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안다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깨닫게 될까요? 조금 어렵지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이렇게 2025년의 첫 달에는 모두 9권의 책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 즐거운 책들을 많이 만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구름책방에서 매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굿즈를 하나씩 제작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완성되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해 구름책방을 후원해 주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말미에 아우트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